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회고록을 출간을 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아직도 문은 이 김정은을 짝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남북회담의 이 모든 그 실패들을 자신의 변명과 그 완화시키고 업적을 환기시키는 듯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여기에서 특별히 좀 특별한 것은 한라산과 김정은이가 한라산과 이 연평도를 방문하기를 원했다. 자, 이런 이제 그 내용도 담겨져 특이합니다. 이렇게 공개된 것, 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런 뭐 제목으로 이렇게 평양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을 논의할 때 한라산에 가보고 싶다. 한라산에 내가 가보고 싶다. 예, 한라산 방문 의사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이제 체력 때문에 한라산 등반에 적절한 곳에 헬기장을 만들 생각도 했다. 예. 그러면서 그리고 김정은이가 KTX도 탑승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 이런 이제 말도 여기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뜻밖의 연평도를 방문해서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알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 연락사무소를 김정은이가 폭발을 하고 나서 1년 만에 2021년 5월에 친서를 보내왔는데 김 위원장이 그 일로 미안했던지 자기 이야기죠. 연락사무소를 군사 분계선의 일대에 다시 건설하는 문제를 논의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 상황이 안 된 것인지 실제로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모르겠다. 자, 요렇게 이제 그 뭐 변명 자기 말을 붙여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많은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한다든지 오지랖도 넓다라든지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과연 김정은이가 자신을 이렇게 좋아했는지 또 이런 것들을 내용을 모든 실패하게 된 것도 트럼프와 일본 트럼프에다가 거의 탓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하는 이 책에서 그 상응 조치가 있다면은 비핵화하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실패하게 된 것이 미국에 이렇게 이제 탓을 돌리고 아직도 아쉬워하고 또 이렇게 이제 탓을 돌리는데요. 여기에 도보다리에서 독대한 김정은이 딸 세대한테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UBS 전해주었던 이 비밀 전해주었던 뭐 이런 것들은 말은 하지는 않고요. 또 유사시에 핵무력을 동원해서 남조선 영토를 평정하기 이환 대사변적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 이렇게 지시를 얼마 전에 한 것을 보면은 이런 말이 도무지 앞뒤가 안 맞다고 여기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또 2019년도에서는 이제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그 미북 정상에서 비핵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모들의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폼페이오, 볼턴, 펜스 부통령까지 대하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했다. 이러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을 보면은 하노이 회담 보름 전에 트럼프는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다. 언제라도 협상장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회담 마지막에는 완전 체제 해제 대신 일부 제재 완화를 제시했지만은 김정은은 수용하지 않아서 회담이 그러니까 회담이 결렬되는 게 김정은인데 이 보좌관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결렬됐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북한과 여기에 김정은이가 기자회견 후에 뭐 잘했나, 내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냐 하고 뭐 묻기도 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런 말도 있는데 이제 그 싱가포르의 장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배경을 밝히면서 문 대통령은요, 뭐 북한과 미국도 우리의 중재 노력을 당연한 역할로 받아들였다, 당연한 역할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하지만은 김정은이가 2018년 9월 트럼프에게 보낸 그 친서들이 있는데, 저는 각하와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하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문 대통령의 노력을 많이 존중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를 보면은 이 그 희망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원한다. 여러 가지 이제 사진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런 여러분의 이제 나와 있는 모습도 이렇게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는 것도 있죠. 예, 이렇게 비핵화 진정 탓을 돌리면서, 이런 문제도 역대도 이 되도록이면은 김정은은 트럼프와 단독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또 트럼프는 여기에 볼턴 보좌관도 회고록에서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근처에 없기를 바랐지만은 문 대통령은 완강하게 참석하려고 했다. 예.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도 회고록에서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위한 시간도 존경심도 없었다. 예. 아주 그냥 곁다리 끼기를 원하는 그런 귀찮은 존재로 여겼다 하는 그런 이제 보도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중재 노력에 대해서 뭐 심부름꾼이다, 또 뭐 그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일본은 G7, 일본이 한국의 G8 추가에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방해를 했다. 또 이러면서 지금도 일본에 대한 그 갈라치기, 이 거부적인 것, 이런 G7 회의에 참석했던 일화를 언급하면서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느낌으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G7 확장 멤버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방해를 해서 못하게 됐다. 뭐 이런 이제 말도 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이 솔직 담백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오지랖도 넓은 중재자 행세를 하지 마라, 이런 말도 분명히 기사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평화경제 구상 대화 제의를 할 때도 삶은 소대가리가 앙청대소한다, 삶은 소대가리 소리까지 들었지요. 그리고 이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 대해서도 거기에 정말 복이 드문 뻔뻔스러운 사람, 이런 말도 북쪽 대표단에서 했던 것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결국은 문재인은 쏘갔던 것이 분명하고 이용을 당했다 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자기 회고록에서 거짓말과 이 변명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 전 대통령은 이 결렬되어지고 실패한 것에 대한 많은 그 부작용 문제를 아직도 지금 USB라든지 이런 것을 밝혀야 되는데, 도보다리 문제 이런 것도 밝혀야 되는데, 이렇게 회고록을 가지고 지금도 이 지금 분위기를, 대통령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자기 자신 정치하는 더단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